선생님 이쪽 오셔도 돼요? 네. 그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작가 반지상입니다. 네. 오늘은 제 수강생분 전에 한번 제 영상에 출연해 주시긴 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명도를 지난주였네? 네, 토요일 날. 토요일 날 완료하셔가지고 이틀 전에 완료하셔가지고 집 한번 같이 보려고 왔는데 요 집은 지상층 빌라 서울에 위치가 어떻게 돼요, 선생님? 수유동입니다. 서울 강북구 수유동 위치하고 있는 집이고 네. 여기 집을 사실 보여드리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번에 그 명도 하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명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보면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서 그 사례 한번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네. 명도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, 선생님. 네네. 그래서 이 집은 낙찰을 언제 받으신 거죠? 3월 11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, 그럼 한 딱 3달이네요? 아니구나. 아니, 석 3달이 달을 좀 딱 100일 만에 명도했죠. 네. 다 세고 계셨던 거 아니죠? 아니, 계산이 나중에 답이 나와보니까 100일이더라고요. 그러시구나. 네. 그러면서 사실 3달 정도 시간이 걸린 거는 명도할 때 3달 정도 걸린 거는 네.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막 예. 긴 시간은 사실 아닌 건데 선생님 그동안 사실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. 특히 선생님이 여기 거주하려고 본인 네, 집으로 그런 생각을 네, 잠시 했었습니다. 거주하려고 뭐 나중에는 뭐 임대 주고 뭐 그 계획도 있으시지만 네. 뭐 일단은 거주할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일정을 잡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3개월 정도면 뭐 무난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처음에 여기 거주했던 분은 채무자. 네, 채무자셨고요. 네. 처음에는 2달 정도를 드렸어요. 왜냐하면 네. 제가 살던 곳에 그 약속이 돼 있는 게 2달이셔서 예, 그래서 일단은 뭐 거기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었지만 네네. 그쪽에서 이제 그 정도의 만기? 네. 예, 그런 상황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존에 거주하셨던 네네네. 집. 거기가 만기가 한 2달 정도는 시간을 맞출 수 있었던 거고. 딱 날짜가 그 정도가 돼서. 처음 만나서 2달 처음부터 드린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제가 사실- 뭐 5월달 나가시는 걸로 그렇죠. 얘기를 처음에 했죠. 처음에 만나서 처음 낙찰 받자마자 거주하셨던 분 만나는 거는 네. 바로 만나셨던 거고 낙찰 받은 다음 날 왔었거든요. 네, 왔었는데 그때는 이 세 가족이 거주하셨는데 첫날은 왔을 때 이제 공이 근무하시는 아드님이 계셨었는데 네네. 순순히 문 열어주셔서 집도 잘 받고. 아, 처음부터 당사자를 만나신 건 그 자제분들만 만나신 거네? 처음 집 볼 때. 첫날에는 그래서 그러셨구나. 두들기고 네. 사실은 여기 그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좀 조심스러웠겠어요, 선생님. 네, 뭐 아무래도 새로운 네. 경험이기도 하고 네. 또 문 열어줘서 네네. 집 잘 받고 네. 혹시 어른이 언제 계시냐 그랬더니 네네. 다음 날 얘기를 아, 하시더라고요. 네. 다음 날 시간을 약속을 하고 네. 와서 명의자분이 사모님이셨는데 사모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네. 그분은 어떤 계획이 없으셨던 상태고요. 저는 2달 정도 후에는 내가 들어올 생각이고 그 약속만 지켜주면 명도비 같은 것도 늘 말씀하시는 기준보다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기준보다 한 2배 정도? 그렇죠. 네. 아, 그거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? 네, 뭐. 그래서 전 사실 명도 이사비용 채무자분이 거주하실 때 측정하는 이사비가 한 100만 원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네. 200을 네, 네, 얘기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협상하다 안 되면은 200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네. 처음부터 200을 얘기하는 거는 예.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라고 사실 또 생각이 드는데 네. 선생님도 그분의 좀 그 상황이 또 네. 처지가 또 그렇고 선생님도 어쨌든 내가 거주한 나도 집을- 아쉬웠으니까. 그러니까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어와서 살게 된 집이면 그러니까요. 나가시는 분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. 맞아요. 네, 이게 그런- 또 네. 세 줄 집이랑 네. 내가 거주할 집이랑은 그건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. 네. 저도 사실 경험은 없으니까 그런 거에서. 정말 안 좋게 내보내고 내가 여기 와서 살면 어찌됐든 집이라는 게 저는 또 기운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럼요. 생각하거든요. 저도 네. 그렇게 생각하고. 그래서 기왕이면 서운한 마음 다 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
사실 좀 넉넉히. 바보 같은 줄 알면서도 예, 뭐 어쨌든 날짜를 정해지면 저도 그 날짜 기준으로 그렇죠. 해서 집을 예, 빼셔야 되는 거예요. 원래 빼야 되는 거주하셨던 상황이죠. 집을 빼셔야 네, 되니까. 날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사 비용 가지고 더 말 안 할 정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 수도 넉넉히. 있는데 아니 저는 네, 이게 그렇게 선생님처럼 아무나 못해요.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저 돈은 없어요.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 좋게. 그때 저도 그 얘기하고 그때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었는데 네. 얘기를 되게 오래 하셨다고. 그렇더라고요. 이제 명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좋게 잘 헤어지면 다음에도 크게 보면 적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 예, 앞으로도 원수가 아니라 사실 원수는 아니잖아요. 그럼요. 낙찰자랑 채무자가 그럼요. 뭐 원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데서 만나긴 한 건 맞는데 원수는 아니죠. 그분의 입장이 그런 거긴 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승리해서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것도 그렇죠, 당연히 그렇죠. 아닌 거고 맞아요.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달이 거의 다 됐는데 말씀이 없으셨죠. 네, 그래서 처음에 만나러 가셔서 2달 나도 집을 빼야 되니까 2달 꼭 약속 지켜달라. 대신 나는 이사비를 이 덩치에 비해서 훨씬 많이 제시를 하셨던 거고 네.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도 승낙을 하신 거잖아요. 근데 그 나도 협조하겠다. 사모님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날 남편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. 사실은 네, 자기가 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살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오는데 별로 부담은 없었어요. 날짜가 맞았기 때문에. 그래서 선생님은 그 2달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계셨고 당연히 계셨던 채무자께서는 또 그렇게 맞춰 가실 거라고 뭐 특별히 연락이 없었으니까 중간에 네. 그래서 맞춰서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사 일주일 전인가? 2주 전인가? 한 5일 그 전에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너무 연락이 왔어요.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네. 살짝 피하는 느낌이 있으셔서 5일쯤 전에 남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네. 어떻게 좀 네. 거칠게 좀 얘기하셨나요? 아니요 거치는 건 없어요. 그분은 네. 저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네. 제가 이사 비용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. 이사 올 날짜가 다 되니까 이분이 제가 많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사할 보증금을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얼마를? 1,000만 원 정도. 네,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거는 네,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그쵸. 거고. 네. 그거 빌려줬다가 빌려주면 받기가 100%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말씀하실 때는 정산을 하면 자기한테 1,0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배당 잉여금이 네, 있을 배당 거다 잉여금. 근데 채무자께서. 제가 봤을 때는 잉여금이 없었거든요. 뭐 나중에 얘기하신 거는 압류 걸은 친구가 네. 이자까지 다 받아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뭐 제가 그 당연한 채무자 거고 친구분.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남는 게 없었네요 결국에. 네 남는 게 없었죠. 그러고 나서 그때는 사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. 어쨌든 5일이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2달 말했던 예. 그 날 전에 5일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다른 얘기를 했다. 네. 그거는 선생님도 집 지금 빼야 되는데. 근데 이미 뭐 그러니까. 들어올 사람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.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. 네. 그래서 제가 하도 급해서 저희 우리 경매 멘토 선생님한테 혹시 네 혹시 빈집이 있으시면 제가 좀 한 달 정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랬는데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 동네 옆쪽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정말 그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예, 내가 그 월세를 받고 생활을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빈집을 내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근데 일단은 선생님 댁으로 제가 짐을 옮기고 우리 가족이 어쨌든 거주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쪽한테 아쉬울 건 없어진 거죠. 그죠. 사실 이사 약속한 날 5일 전에 만났을 때 협상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이 사람 채무자께서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근데 선생님이 많이 부탁을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선생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집을 지금 빼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또 초조했었던 이유가 짐을
이제 내가 거주할 곳이 없었던 거였잖아요. 네. 근데 마침 그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제 집이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조금 마음은 불편하긴 했었는데 왜냐면 반지하 갖고 있는 것 중에 깔끔한 집이었으면 선생님 그리고 가족분들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허름한 집이 마침도 비어 있어가지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동네는 별로 멀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오시니까 사실 마음은 저는 너무 편했어요.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죠. 선생님이 안 좋은 일 때문에 제 집에 들어오시게 됐지만 뭐 몇 주, 몇 달 아니요. 정도 계시게 됐지만 뭔가 좀 도와드린 것 같아서 경매에서 잘 못 도와드려가지고 그런 데서라도 좀 도와드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은 네. 좋은 하여튼 면도 뭐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했어요. 아유, 네. 저도 감사합니다. 어쨌든 거기서 급한 불은 끄신 거니까. 네. 해서 선생님도 막 이제 나 당장 내일 이런 거는 이제 초조한 건 네, 없어지셔서 그때부터는 네. 이제 뭐 제가 굳이 연락을 해본 적은 없어요. 네. 그리고 바로 이제